2026년 6월 29일 한국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숫자가 발표됐습니다. 삼성 2,655조, SK 2,100조, 합쳐서 4,755조 원. 한 해 나라 예산의 7배가 넘는 돈을 두 그룹이 국내에 쏟겠다고 했죠. 그것도 대부분이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입니다. 질문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두 반도체 거인은 왜 이렇게까지 반도체의 진심일까요? 그리고 이건 한국만의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같은 곳에 돈을 쏟고 있어요. 빚을 내서라도, 전기가 모자라도, 짓지 못해 안달입니다. 왜일까요? 답을 찾으려면 먼저 이 돈의 규모를 체감해야 합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 빅테크들이 시설에 쏟아붓는 돈이 2년 새 매년 72%씩 불었습니다. 2025년엔 약 5천억 달러. 실제 집행된 돈이에요. 그리고 맥킨지는 전망합니다. 2030년까지 전 세계가 데이터 센터에 쏟을 돈 6조 7천억 달러. 어디까지나 전망이지만 그 규모가 상상을 넘죠. 6조 7천억 달러. 한국 1년 GDP의 3배가 넘는 돈이 컴퓨터를 담아둘 건물 하나에 몰리는 겁니다. 도대체 왜 다들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이걸 짓는 걸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AI는 더 많은 계산을 때려 넣을수록 더 똑똑해집니다. 이걸 스케일링 법칙이라고 불러요. 그러니 계산 능력, 즉 컴퓨트가 곧 경쟁력입니다. 더 많이 가진 쪽이 더 좋은 모델을 만들고 시장을 가져가죠. 게다가 모델을 만드는 학습만이 아니라 수억 명이 매일 쓰는 추론 수요가 폭발하고 있어요. 쓰면 쓸수록 더 많은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뒤처지는 비용이 너무 큽니다. 1년만 늦어도 따라잡기 힘들죠. 결론은 하나, 무슨 수를 써서라도 먼저 많이 지어라. 전기가 모자라도, 칩이 없어도, 변압기가 4년씩 밀려도 비싼 값을 주고 병목을 뚫습니다. 요게 이 광풍의 엔진이에요. 자,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갈까요? 맥킨지는 AI 데이터 센터에만 5조 2천억 달러가 들 거라 봅니다. 전망이죠. 그런데 이 돈이 쪼개지는 비율이 핵심입니다. 칩과 하드웨어의 60%, 전력과 냉각, 전기 설비의 25%, 건물과 소재의 15%, 세상은 60% 엔비디아만 봅니다. 하지만 나머지 40%에 사람들이 모르는 이야기가 있어요. 돈의 흐름을 하나씩 따라가 보죠. 첫째, 칩 60%가 여기로 가는 이유는 아까 말한 그 컴퓨터 이꼬르 경쟁력 공식 때문입니다. 칩이 곧 힘이에요. 그런데 진짜 병목은 일반 칩이 아니라 그 위에 얹히는 특수 메모리 HBM입니다. 시장이 2024년 170억 달러에서 2030년 980억 달러로 커진다는 전망이고요. 2026년 물량은 이미 전부 매진됐어요. 그리고 이 HBM을 가장 앞서 만드는 회사가 SK하이닉스, 2025년 점유율 약 70%, 삼성이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죠. 또 하나의 병목, 칩과 메모리를 한 몸으로 붙이는 코어스 패키징, 이것도 2025-26년 물량이 동났고 엔비디아가 약 70%를 미리 채갔습니다. 자, 도입부 질문 기억나시죠? 삼성도 하이닉스도 바로 이 자리를 지키려고 그 수천조를 쏟는 겁니다. 칩을 못 구하면 AI도 없으니까요. 둘째, 전력과 냉각, 전기설비 1조 3천억 달러. 여기가 진짜 숨은 수혜입니다. 변압기를 보죠. 가격이 2019년보다 77% 올랐고 주문하면 받는데 길게는 4년. 팬데믹 전엔 1년이면 됐는데 말이죠. 그래서 요즘 데이터 센터 짓는 사람들은 땅보다 변압기를 먼저 확보할 수 있느냐를 따집니다. 전기설비가 사업의 첫 관문이 된 거예요. 냉각도 바뀝니다. 칩이 너무 뜨거워져서 이젠 액체, 통째로 담그는 액침 냉각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이 시장이 매년 22%씩 큽니다. 구리도 빨려 들어갑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2030년 한 해 50만 톤. 전망이죠. 비상발전기, 스위치기어, 전선 대신 쓰는 부스바, 머리카락 같은 광 케이블까지 조연들이 줄줄이 특수를 맡습니다. 발전기 회사 커민스는 2메가와트 넘는 대형 주문이 1년 새 23% 뛰었고 새 데이터 센터의 70%가 전선 대신 부스바를 씁니다. 광 케이블 한 가닥에 1만 3천 가닥을 우겨 넣는 제품까지 나왔어요. 셋째, 건물과 소재 8천억 달러. 가장 원초적인 산업, 철과 시멘트입니다.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 한 동에 철강만 2만 톤 넘게 들어갑니다. 미국에선 AI 데이터 센터 짓느라 2028년까지 시멘트 100만 톤이 필요할 거란 전망까지 나왔죠. 실제로 미국 철근 현강 가격이 데이터 센터 수요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AI가 가장 오래된 산업까지 깨우고 있는 거예요. 골드러시 때 돈 번 건 금 캐는 사람이 아니라 곡괭이와 청바지를 판 사람이었죠. AI 골드러시의 곡괭이는 칩과 전기와 철과 시멘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위에 가장 큰 병목이 하나 있습니다. 전기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가 2024년 415테라와트시에서 2030년 945로 2배가 될 거라 봅니다. AI용 전력만 매년 30%씩 늘고요. 전 세계 전기의 3%를 데이터 센터가 먹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 전기를 지금 당장 어디서 끌어오느냐죠.
태양광 풍력은 깨끗하지만 해지고 바람 멎으면 멈춥니다. 원전은 강력하지만 짓는데 10년이 넘죠? AI는 당장 내년에 전기가 필요한데 말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답이 가스 LNG 발전입니다. 바로 켜지고 빨리 짓고 필요할 때 돌릴 수 있으니까요. 원전은 미래, 가스는 지금인 셈이죠. 증거가 있습니다. 세계 최대 가스터빈 회사 GE 버노바. 주문 잔고가 100기가와트, 그중 20%가 데이터 센터, 2030년 생산분까지 곧 동납니다. 전기를 만드는 기계조차 줄을 서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스로 만든 전기만으론 부족합니다. AI는 전력을 순식간에 30%에서 100%까지 출렁이게 만들거든요. 이 출렁임을 잡아주는 게 ESS, 대형 배터리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용 배터리 출하량이 2025년 12기가와트시에서 2030년엔 272로 늘어납니다. 전망이지만 무려 20배가 넘죠. 게다가 전력망 연결을 몇 년씩 기다리는 동안 배터리를 미리 깔아 버팁니다. 디젤 발전기 자리를 배터리가 대체하기 시작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시험에 들어갔죠. 가스가 전기를 만든다면 ESS는 그 전기를 받쳐주고 저장하는 두 번째 답입니다. 자, 여기서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혹시 거품 아닐까요? 실제로 발표된 데이터 센터 계획의 상당수는 끝내 안 지어집니다. 전력 연결을 신청만 잔뜩 해두는 유령 수요가 많거든요. 게다가 수십조를 들인 GPU는 3년이면 구식이 돼버립니다. 감가상각이 무섭죠. 과열과 거품의 위험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변압기 4년 대기, 가스터빈 매진, 배터리 20배, 치솟는 철값, 이건 전망이 아니라 이미 벌어진 현실입니다. 버블이든 아니든 곡괭이와 청바지를 파는 산업은 지금 돈을 벌고 있어요. 다시 처음으로 6월 29일 삼성과 SK가 던진 4,755조. 이제 그 숫자가 조금 다르게 보이지 않나요? 그건 한국만의 배팅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리는 거대한 지도의 한 점이었습니다. AI 시대의 진짜 승부는 칩에서 시작해 칩 너머로 번집니다. 전기를 만들고 배터리로 받치고 철과 시멘트를 세우고 구리를 쥔 자들에게로 다음에 AI라는 말을 들으면 그 뒤에 줄 선 이 산업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이 영상은 특정 종목 추천이나 매수 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엔 더 깊은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